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산이 없어 세금 징수가 불가능한 524명의 체납세금 18억 원을 결손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방세 표준 정보 시스템과 경기도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등을 통해 체납자 100만 223명을 조사해 이중 징수 불능분 524명을 선정한 바 있다. 일선 시군에서 자체 결정에 따라 결손을 처리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체납자를 파악하고 심의위원회까지 열어 결손 처분 대상자를 심의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용인시에 주소지를 둔 68세 A씨는 사업 부도 후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생활하고 있었다. 경기도가 전국 재산을 조회한 결과 납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취득세 등 4건의 체납액 1천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49세 B씨는 배우자가 사망한 후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며 자녀 2명과 살아가고 있었다. 도 조사 결과 미용실, 임대 보증금 500만 원 외에 재산이 없었고 미용실 운영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2018년 지방소득세 등 3건의 체납액 3,600만 원을 결손 처분했다. 도는 체납액 징수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우선 결손 처분하되 연 2회 이상 재산 조회 등 사후 관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될 경우 결손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 2월 열린 확대간부 회의에서 세금을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을 찾아내 결손 처분하고 이를 근거로 복지팀을 투입해서 지원해야 한다면서 체납자들이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결손 처분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가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을 하면 감사에 대한 부담으로 그동안 결손 처리에 소극적이었던 일선시군도 적극적으로 행정 처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결손 처리를 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독촉장 발급 비용, 중복 점검 등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익원 경기도 조세정의 과장은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마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결손 처리로 인한 부담감 해소, 사회복귀, 복지사업과의 연계 등 얻는 이익이 더 크다면서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들도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뉴스입니다. 연매출 10억 이하의 소상공인, 전통시장 점포 등으로 구성된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경기연구원의 BC카드 매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년 동기 매출을 100%로 가정했을 때 재난기본소득 가맹점의 매출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 118.2%를 시작으로 17주차 140%, 20주차 149%로 6주 평균 3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비가맹점은 15주차 85.0%를 시작으로 20주차 87% 등 같은 기간 동안 6주 평균 11.5%가 감소했다. 두 비교군 간의 매출액 증가율 차이가 51.2%포인트가 난 것이다. 같은 기간 BC카드의 카드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6주 평균 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15주차에 97%를 기록한 카드 매출은 16주차 102%, 17주차 108%, 18주차 109%, 19주차 114%, 20주차 106%로 증가세를 보였다. 경기연구원은 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 원 증가할 경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나 되는지 고정효과 패널 회귀 분석 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4.3%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같은 방법으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이 1인당 1만 원 증가할 경우 지역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은 10.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고 특히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재난기본소득 사용기한이 종료되면
수진율까지 고려해 지역경제 회복에 미친 효과를 더 엄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긴급 재난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며 10조 3,685억 원 규모의 예산 편성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2-3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2에서 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은 긴급복지제도 관련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긴급복지제도를 완화 시행한 이후 도내 저소득 위기도민 29,199가구에게 218억 2,8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구수 대비 214%를 지원한 것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도민을 적극 발굴, 지원한 결과이다. 긴급복지 사업은 화재, 재난, 실직 등의 이유로 일시적 위기에 빠진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123만을 지원받는다. 도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코로나 여파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 25% 이상 감소한 간이과세 소상공인 및 소득상실, 종사자 등이 긴급복지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위기사유를 확대했다. 또한 일반 재산 기준을 시지역 2억 4,200만 원에서 2억 8,400만 원으로 완화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물류센터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격리자가 증가하자 격리자 중 임시,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1:1 매칭 전담 공무원 등을 활용해 생활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긴급복지 생계비는 재산 2억 8,400만 원 이하, 중위소득 90% 이하인 경우 함께 지급할 수 있어도는 격리 해제 이후에도 바로 생업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임시, 일용직, 플랫폼 노동자를 집중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